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탈당을 지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 주 탈당 후 다음 달까지 신당을 만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상당수의 현역 의원 합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그 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거라고만 생각합니까? 예. 그거야 우리가 그분들 속으로 합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쥐고 하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낙연 신당 측은 모든 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크게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각자 입장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건 탈당 기자회견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식화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번에도 본 방송에 나와서 말했는데 아마도 이낙연 대표 역시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수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미치는 파장이 당 내에서 조금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수 공천에 탈락되면 정말로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 확실하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일 때 보다 더 큰 파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 꼭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우리 신당에 합류한 법 있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누가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현역 의원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미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석현 부의장께서 다른 진영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냐,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하실 가치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헌신 우리가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이루면 우리는 그 밑에서 얼마든지 불쏘시개가 되든 아니면 장작이 되든 뭐든 그 문 앞을 쓸든 백의종군을 하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진영, 다른 그룹까지 막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 저 뭐지? 뭐 있나?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낙연 대표 쪽에서 좀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좀 이 이낙연 대표하고 좀 이야기가 된 메시지를 이석현 전 부의장께서 내고 계신 건지도 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너무나 길게 늘러뜨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창준이라든가 뭐 독자적 신당을 꾸리지 않고 그런 재정당을 묶는 데 있어가지고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신당들을 묶는 플랫폼 역할도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에 남지는 않고
뭔가 제3지대로 간다 이 얘기인 건가요? 아직은 좀 잡아주세요가 남은 것 같아요. 아직은 잡아주세요. 아직은 이런 조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아직 97%입니다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도 3지대에서 지금 이렇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아마 다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왜냐하면 나 혼자 홀로 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각 신당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각자 셈법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각자 느끼고 있는 셈법들이 달라서 결국에는 동상이몽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강한 연대는 힘들 것이고,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3지대는 결국에는 야합 정도의 수준으로 미미한 바람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조응천,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4명이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걸까요? 조금씩은 아니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보십니까? 뭐 조금씩은 다른데 큰 결은 뭐 같다고 보고요. 지금 당에 남아있을 확률이 한 3%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셨는데. 마지막 선언하기 전까지는 당이 변해주기를 끝까지 바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최후 통첩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가치와 명분, 그 대의를 향해서 가야지. 뭐 그 외의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권력 투쟁이 되고 이권 다툼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석현 전 부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지, 뭐 길을 어떻게 뭐 이게 우리가 목표가 그 의석수가 되고 권력의 규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밖에 전략과 전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순간 원칙과 상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길 또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의 양당 기득권 구조에서 그 좀 더 다양한 선택을 줄 수 있는 다당제라는 곳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좀 이제는 질적 성장,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당이 변해달라는 마음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그리고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는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봅니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행보에 좀 속도가 붙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